살다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는가 마는. 정작 그 속에서 살다 보면 허우적거리기 바쁠 뿐. 똥인지 된장인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고작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선문답이 전부인 것이다.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욕심으로, 없는 자는 없는 자의 욕심으로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며 자기보다 못한 자가 자기 밥줄을 건드리려 하면 버럭하는 것이 보편의 인간성이 되겠다. 위로는 납작 엎드리고 아래로는 눈을 부라리는 것이 사회 적응의 1단계가 된다는 것. 암튼 어떤 사회든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려 살다 보면 규칙이란 것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고 구착되어 풍습,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것이 종종 코미디가 따로 없는지라 그 코미디에 사람들은 울고 웃고 몸을 맡기고 목숨을 맡기고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상은 그러한 코미디 중에 조선의 보쌈, 습첩, 이러한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이 이어진 현대사회의 납치혼까지 나름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어여삐 봐주시길 바란다. 보쌈. 조선시대엔 보쌈이란 것이 있었다. 채소에 된장 발라 쌈 싸먹는 거 말고 과부를 보자기에 쌈 싸서 납치하는 그 보쌈. 제가 오늘 금지한 시대가 낳은 헛웃음 나는 풍습이다. 보쌈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납치혼이 되겠다. 다만 보쌈의 대부분은 미리 합의된 짜고 치는 보쌈이라는 것. 그런 이유로 납치시 여성은 동네 사람들 나 납치당한다네 하고 소리를 질러 보쌈의 상황을 널리 알리는 치밀함을 장착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문에선 납치당했다는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과부는 새로운 짝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처녀보쌈은 중범죄라는 사실. 이렇게 두고 보면 과부 괄시인 듯 하기도 한데 다르게 보면 과부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미풍양속이라 할 수도 있겠다. 미풍양속? 맞나? 여튼 그렇다고 과부보쌈이 무조건 묵인되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재수없이 걸리면 곤장을 맞을 수 있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혹시나 조선시대로 가셔서 보쌈할 기회가 있거들랑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검증받은 보쌈 중개업소를 찾아 의뢰하시길 추천하는 바이다. 실제로 보쌈 중개업이 상업했었다는 기록이 있다. 보쌈은 이 정도로 하고 조선엔 이것 말고도 습첩이란 것도 있는데 습첩. 습첩이라 함은 첩을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다. 얼마 전 어사와 조이라는 드라마에서 다룬 적인 있는 풍습이기도 하다. 소박을 맞거나 갈 곳 없는 여성이 새벽녘 성황당 앞에서 처음 마주하는 남자를 무조건 따라 나서야 하는 기괴한 풍습이라 하겠다. 기괴하긴 한데 이 또한 막다른 길에 몰린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순기능이 있기는 있지 않을까 한다. 어떤 면에서 꽝이 없는 복권이라고나 할까? 보통 뽑기의 꽝이라 함은 어떤 면에서 못해도 본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습첩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다.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도망 노비는 있어도 버려지는 노비는 없다는 것. 그런 이유로 평민은 되어야 습첩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 보통 평민 이상이 안 하기 습첩을 하게 되는데 만약 처음 마주하는 남성이 어느 집 산호비 또는 관노라면 참 고단한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호비가 습첩으로 색시를 주워오면 어찌 되는지 무척 궁금하실 것이다. 주인 양반의 입장에서 일손이 하나 늘었으니 경사났네 라는 것이고 여인이 노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니 이 어찌 아니 기쁠 소냐인 것이다. 물론 주워온 여인이 마음에 들면 노비들 입단속시키고 자신의 품에 넣는 건 양반들의 기본 스킬이 되겠다. 다음은 반대로 그렇다면 여성 산호비가 신분을 숨기고 습첩을 하겠다고 성황당에 서 있는 경우는 없었을까? 있었다고 한다. 끝까지 신분을 숨기면 좋으련만 원주인에게 걸리면 가정 파탄은 물론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까지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 이런 비극이 없지 않나 싶다. 이러한 처참한 비극 말고 반대로 로또와 같은 행운도 있었으니 암행어사나 고관대작의 자제를 만나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그야말로 세상에 온몸을 던져 꽝이 없는 복권을 긁어 당첨된 것이다. 더불어 상대가 부자에 젊고 잘생기고 성격까지 우수하다면 이젠 찬란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사랑받을 때의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풍습을 역이용하는 자들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의문. 그렇다, 당연히 있다. 장가 못 간 가난한 노총각,
그래서 가끔씩 동네 사랑방에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가씨, 윗동네 늙은 개똥이가 오늘 새벽에 안악씨를 주워왔더래요. 뭐요? 성황당 길을 눈만 뜨면 다니더만 기어이 장가가는겨? 헐, 언제 그랬디야? 어제? 아까 버리 내 그제 그 길을 지나왔잖아. 근데 이쁘냐? 아니래요. 어쩌면 가난한 노총각이 개 중에 가장 무난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미 지나버린 역사이지만 내 속 편하자고 하는 영양가 없는 상상이랄까? 의외로 이러한 습첩이라는 것이 잘 지켜졌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다. 앞길 막막한 여성의 처지와 길가다 꽁돈 줍는 남성의 형제 심리가 맞아떨어졌다고나 할까? 물론 아직 상황당의 저주가 끈끈하던 시대이기도 했고 학계의 판단으로는 이 괴기한 풍습이 나름 흔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걸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나라 입장에서 민생 구휼의 입장으로 묵인하는 풍습이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민간에선 어려운 습첩이란 호칭이 아닌 처녀줍기, 색시줍기, 과부줍기 또는 노상섭취 그리고 보쌈과의 경계가 모호하여 그냥 보쌈이란 호칭들로 함께 혼용되었다는 것이다. 보쌈과 습첩에 대해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 제가 오늘 금지한 법의 대상이 신분고하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양반이 아닌 계층에선 제가온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설이다. 그러함에도 평민계층에서도 보쌈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보쌈은 법과 사회적 제약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반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습첩은 생계가 막막한 평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고 실제로 습첩으로 평민에서 양반집 첩으로 들어간 경우가 상당했다는 것인데 빈궁한 형편의 노비로 팔려가느니 제발로 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이긴 하다. 물론 이 또한 원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니 정말 야만의 시대가 아니던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산으로 들어가 혼자 살지 하지만 우린 산에는 무시무시한 범이 살고 있다는 사실. 우르르 몰려가 화전민이 되거나 신통한 도수를 부리는 도사가 아닌 이상 산에서 홀로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어서 보쌈의 원인이 드는 제가온 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대부분의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종의 독단적 결정으로 제가온 금지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인데 모를 일이라는 것. 성종은 온화한 성품으로 평가받는 왕이라는 점과 성종 집권 시 신료들의 반대로 무마된 사안들이 상당한 것을 보면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이 없으니 은근슬쩍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씀. 여튼 이 법의 중요한 핵심은 여성의 재혼을 막는 법이라는 것이고 남성에겐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선, 당시 평민들과 노비들에게 양반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납치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야만의 일제강점기를 건너 분단의 비극을 지나 새마을을 지나 도심의 뒷골목마다 선술집과 모텔들이 빼곡히 자리잡던 부흥의 시대. 그 부흥 노타리를 돌아 집집마다 컬러 TV와 PC 통신과 민주화 운동으로 최루탄이 넘쳐나던 엊그제 같던 그 시대. 당시 펀데이 서울과 같은 연애 주간지는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도 종종 등장하던 사건이 있더랬다. 연예인 A씨, 과거 짝사랑하던 B씨를 납치하여 결혼. 이젠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 이젠 말할 수 있다. 연예인 D씨, 20살 FC 납치혼, 결혼 내내 상습 폭행, 결국 파경 등등. 더 자극적인 제목도 많고 유사 사건도 많이 있지만 이들의 신상 폭로가 목적이 아닌 이유로 이하생략.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조선의 정절 여성 선호, 풍속이 세기말 격동의 시대까지 이어져 나타난 과도기적 사건이 아닐까 한다. 소문나면 끝이라는 여성성의 절박함으로 결혼 이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퍼져나온 사건이라는 것인데 당시 대중들의 반응을 정확히 통계낼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체감으로 당시 대중들은 놀라운 반, 재미 반 등이 전반적인 기류가 아니었을까. 그저 유명인들의 재밌는 사랑 노름, 과거사, 재벌 총수나 권력자의 혼의 자식이니 그 자식의 친모가 어느 연예인이라 카더라 하는 그 카더라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사건들의 문제는 결혼에 꼴이 나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고 몸 섞고 아이 낳고 이리저리 살다 보면
본인들조차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것이다. 암튼 위와 같은 유사한 일화는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끝이 좋지 않으면 누구는 파렴치가 되고 상대는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삶의 끝을 함께하였다 해도 그 속살이 빨강인지 파랑인지 또는 반전의 검정인지 그들만 아는 문제라는 것이고 또는 본인들조차 긴가민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주변인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누구는 피해자였고 누구는 가해자였다 라고 단정짓기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날 잡아 죽이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가해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 시대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기는 함. 말을 하고 보니 영양가 없기는 한데 이런 납치호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는 풍습이라 하니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더더욱 많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살짝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 하나를 더하면 러시아 남성들이 자신들의 배우자에게 자주 폭력을 휘두른다는 말을 러시아 여성들이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러시아만의 일이었겠는가 싶다. 멀리 안 가고 우리 또한 폭력이 일상이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사랑받고 자란 요즘 세대야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가 자녀를, 선생이 학생을, 선배가 후배를 그런 시대에 군생활은 오죽했을까 하며 우린 단지 그 늪지대를 조금 일찍 건너왔을 뿐이라는 것. 폭력이 옳지는 않지만 그들 모두를 범죄자라 말할 수 없는 폭력이 일상이었던 시대. 비유를 하자면 개고기 섭취가 평범하던 시대를 지나 개고기 섭취가 야만이 된 지금이라고나 할까? 비유가 적절한가? 아닌가? 암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90년대까지도 도심의 뒷골목에서 간간히 목격되는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 모텔 앞에서 여성을 잡아 끊는 남성과 못 가겠다며 버티는 여성의 모습들. 무슨 말이고 하면 남성은 들어가자. 사랑한다. 너뿐이야. 하며 잡아 끌고 여성은 안 돼, 오늘 말고 다음에 가자. 하며 버티는 모습. 모냥 빠지고 추접한 모습이긴 한데 설마 이것이 진정한 밀당? 여성은 오래오래 더 완강히 버텨해 조숙한 여인으로 해프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검증의 첫 시험대라는 것. 이 고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해방 후 산업화 시대의 유명인들의 납치혼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절과 내숭이 미덕이던 시대,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된 내숭이랄까? 여튼 그 시대든 이 시대든 여성에게 내숭은 생존 본능과 같은 스킬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내숭에 미끄덩거리는 담벼락을 타고 넘어 원하는 여성을 쟁취해야만 하는 야만의 추접한 밀당 아닌가. 모를 일이다. 내 눈에만 추접할 뿐 다른 누군가에겐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깔깔깔깔 하는 싱그러웠던 또는 로맨틱한 회상의 장면이 될 수도 있으니 누가 뭐래도 역시 세상은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한 것인지 과정이 아무리 후져도 결과가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것인지 민주주의는 과정이 전부라던데 사랑의 납치라니 사실 사랑이던 납치던 민주화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물건들 아닌가. 민주적 키스보단 비민주적 키스를 선호하는 이성들이 꽤 있을 터. 취향 확인하시고 키스하시면 되겠다. 이런 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나? 마무리하려던 찰나 문득 우렁각시. 우렁각시라는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다. 논에서 주워온 우렁이를 바로 잡아먹지 않고 장독에 넣어둔 것이 화근이 되어 일만 나갔다 오면 우렁이가 아름다운 색시가 되어 밥상을 차려놓는다는 이야기이다. 우렁이가 아름다운 색시로 변한 건 어찌 알았냐고. 날마다 차려놓은 밥상이 하도 수상해 일 나가는 척 몰래 잠복하다 독에서 나오는 색시의 덜미를 덥석 잡은 거지. 헐, 그런데 잡고 보니 선녀더라는 것. 여튼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색시가 이쁘다고 소문이 난 거라. 이를 들은 방귀좀 끼는 고을 사또가 가만히 있겠나. 시대가 시대인지라. 방귀좀 끼는 양반의 책임감으로 다가 덥석 물어간 거지. 그래서 지역마다 다양한 결말이 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 가장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그 결말은 우렁각시는 사또의 첩이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어떠신지 당신의 선택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또, 아니면 가난하고 냄새나는 농부? 안타깝게도 우렁각시의 많은 결말은 각시도 죽고 총각도 죽는 결말이었다고 한다. 여튼 이 우렁각시가 습첩에 주워온 색시가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며 그럼 이만. 꾸버. 끝.